자, 좋습니다. 이제 오늘 학습법 설명회의 제2탄 수학 5대 약점 및 보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좀 이 화두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왜 수학이 안 될까? 물론 잘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설명회의 화두는 그거니까 잘 안 되는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회를 하니까요. 그죠? 왜 안 될까? 분명히 원인이 있고 분명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뭘까요?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푸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문제집 푸는 건 잘못된 게 아닌데 문제집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문제집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전 연습 부족. 이거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우리 학생들이요. 자, 실전 연습 부족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대. 실전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대. 제일 대표적인 게 내신. 내신 때 애들 실전 연습 계속 시키려고 하는데 애들은 저 아직 진도가 거기까지 복습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실전을 계속 뒤로 미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2개 정도 풀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지? 문제집 풀 때는 잘 풀린데 실전에서 잘 생각 안 났어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왜? 문제집을 풀 때는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 여기쯤이면 요렇게 풀어야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실전에서는 전범이잖아. 계속 우리의 머리에서 막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나야 돼. 계속 생각이 돌고 막 가야 되는데 그냥 문제집만 푼 거야. 실전이 두려우니까. 그 방법이 절대 잘못됐습니다. 그 방법은.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실전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 실전 연습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 해결책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선생님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표현인데 수평적 학습은 진도별 학습입니다. 수직적 학습은 실전 연습이에요. 근데 수직적 학습에 오늘은 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뭐냐면 문제집을 풀 때 우리 아이들이 또 하는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가 레벨 1급의 문제를 쫙 풀어. 그걸 한 다음에 레벨 2를 이렇게 쫙 풀어. 그 다음에 레벨 3를 풀어. 그러다가 버려. 난 레벨 3는 못하겠어. 버려. 여기서 이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선생님은.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점이 있어. 어떤 문제점일까? 1단계 할 땐 잘 형성된 것 같은데 2단계 할 때 다 까먹고 다시 시작해요. 3단계 할 때는 자기가 한계를 딱 정해놓고 다음으로 못 넘어가. 단계별로 단절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단계별 단절의 현상. 단계별 단절의 현상이 벌어지니까 문제집을 풀 때부터 선생님은 수직적 학습을 하라는 건데 그게 실전 연습이 아니라 이번에는 수직적 학습 1, 실전 연습, 수직적 학습 2는 처음 할 때부터 선생님이 말하자면 이렇게 만약에 5단계다. 1, 2, 3, 4, 5단계라면 1, 2, 3, 4, 5 맛보기. 두 번째 돌릴 때는 2, 3, 4 마스터 5 맛보기. 세 번째 할 때는 3, 4, 5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 안에서 단계를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연결하는 거야. 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수직적 학습입니다. 수평적 학습은 당연히 진도별로 나가는 거고 진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실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겠어요? 그런 내용. 그래서 선생님은 아예 수업할 때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수능 공부할 때는 2, 3, 4, 3, 4, 3, 4 킬 이런 식으로. 내신 공부할 때도 뭐 센 RPM 단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센 RPM, 블랙라벨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고 수능 모의고사. 그러다가 1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1등급 그다음에 모의고사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 주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로 다 내용이 포섭이 되고요. 그리고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는 여기.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학생들 여기서 딱 보기에 자기의 약점을 돌이켜보세요. 막연하게 수학 나 못해 이게 아니라 어떤 이 5개 중에서 안 걸리는 거 있을까? 여러분들 중에서? 그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수학을 잘 받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늘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게 계산 실수죠. 잘하는 학생도 못하는 학생도. 두 번째 뭐죠? 열심히 계산은 되는데
그래프 해석을 못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도형만 나오면 가슴이 먹먹해져. 답답해. 도형만 나오면. 도형을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뭐예요? 그리고 꼭 풀다 보면 뭔가 하나가 마지막에 안 돼. 그리고 아예 종합 해석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종합적인 해석은. 그런 게 킬러 문항인데. 요 5대 약점 포인트가 선생님은 계속 학생들 이제 공부시키고 상담하다 보면은 요 5개가 수학의 5대 약점 포인트라고 선생님 봐요. 그럼 이 5대 약점 포인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게 오늘 학습법 설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 첫 번째입니다. 계산 실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요겁니다. 보이나요? 뭐 좀 이름을 멋있게 지어보려고 한번 텐텐 트레이닝이라고 지어봤고 그 내용은 쉬운 문제 10문제로 매일 10분씩 풀어보자. 마치 단어시험 공부하듯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쪽지시험. 쪽지시험이 이제 보통 교사용 자료, 각 출판사, 교과서 출판사마다 있는 교사용 자료에 보면 항상 쪽지시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쪽지시험 주면은 에이 뭐 다 아는데 시간 아깝지 않아요. 하루에 10분인데. 아침밥 먹으면서 왼손으로 풀면 되잖아. 아니 뭐 암산을 하든지. 또는 이제 요거 수능 모의고사 공부할 때는 2점 3점짜리만 모아서 트레이닝. 그럼 계산 실수 안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 A단계 트레이닝이 뭐냐면 여러분들 센이나 RPM 누구나 다 풀어봤잖아. 센이나 RPM 누구나 다 풀어본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B단계부터. B단계 유형부터 시작하죠. 그럼 여기 항상 여기 비어 있어. 이거 안 풀어 애들이.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거 한 장씩 딱 찢어가지고서 아침 먹을 때 한 장씩 풀어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다 맞지 않습니다, 애들이. 다 맞으면 맞는 대로 계산 연습 잘 되는 것이고 안 맞으면 아 내가 생각보다 계산 연습을 안 해서 계산 실수를 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 실수 줄이는 해결책 뭐? 오히려 쉬운 문제를 매일 10분씩 하는 겁니다. 매일 10분씩. 좋아요. 다음. 두 번째인데요. 이제 도형에 대한 약점 해결 전략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에는 더 많은 것들 얘기해 주는데 오늘은 정말 한 주제당 하나씩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볼게요. 자, 도형에 대한 약점 해결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첫 번째는 공식을 암기할 때부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공식 암기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 계속 이렇게 외워놓고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기억 안 나. 또 도형 활용 문제 나오면 공식 어떻게 적용하지? 연결이 안 돼. 기억이 안 나거나 연결이 안 되거나. 그러면 난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 공식의 탄생 배경 중에 구성 요소가 뭘까? 여기다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왔다? 삼각형 입장에서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의 본질은 왜 저번 반지름에서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사인 법칙의 본질은, 사인 법칙 공식의 본질은 왜 저번 반지름에서 시작이 된다. 왜 저번 반지름에서.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포인트가 있잖아요. 뭐 요거야 이제 뭐 따로 얘기할 거고 요 부분인데 사인 법칙을 활용하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잖아.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한 변과 두 각이 나오고 나머지 한 변. 두 변과 한 각이 나오고 나머지 각이잖아. 이게 뭐예요? 변각, 나머지 한 변, 나머지 각이잖아요. 이런 걸 동그라미 치는 거지. 변각, 나머지 한 변, 한 각. 이거를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 이제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뭘 해주냐면 여기다 삼각형을 그려준 다음에 각에 대한 변, 각 대 변 크로스 관계 이렇게. 그래서 1차적으로 뭐? 도형에 대한 약점 해결 전략은 공식을 암기할 때부터 구성 요소에 대한 표시를 해줘라. 공식을 암기할 때부터 구성 요소에 대한 표시. 여기 뭡니까? 여기에 내가 표시는 안 해놨는데 보면 사인 A 각도죠. 사인 B 각도죠. A, B 변이죠. 뭐야? 요거 두 개랑 요 변 주어지면 나머지 한 변. 이거 두 변이랑 한 각 주어지면 나머지 한 각.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요렇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공식을 암기할 때부터 구성 요소를 표시하자. 그럼 얘가 실제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적용됐냐? 요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싹 느껴지는 게, 자, 요 어떤 표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표시? 도형 약점 해결 전략은 이런 표시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왜 저번을 동그라미 쳤잖아요?
근데 삼각형 입장에서는 외접원이지만 외접원 입장에서는 삼각형이 내접하지. 뭐예요? 원의 내접이잖아. 그리고 뭐예요? 원의 내접하네? 그럼 이 원은 삼각형 입장에서는 외접원이네? 외접원인 상태에서 사인 세타 물어봤네? 이 사인 세타 각에 대한 변이 필요하지. 변. 각, 대변. 사인 법칙. 이런 느낌 들잖아요.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그 사인 법칙하고 무관하게 A, B를 지름으로 한대. 한 번 더 가볼까요? 아이고, 더 가버렸네, 그냥. 자, 여기에 넓이 물어봤어. 여기서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되게 좀 마음에 안 드는 형태의 모양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요 표시를 안 해줬네.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원에 있어서 또는 원이나 반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중심 반지름. 중심 반지름 연결하는 순간 삼각형과 부채꼴이 나오는 거지. 구성 요소를 찾는 겁니다. 그게 보조선이고요. 구성 요소를 찾는 거. 이게 도형 약점 해결 전략 그 첫 번째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 약점 두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는 뭐 공식을 외울 때부터 구성 요소, 또 하나는 뭐 문제 풀 때 필요한 요소를 동그라미 치기. 요겁니다. 근데 꼭 문제 풀라고 하면 이런 친구들 있어요.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필로 다 긋는 친구들 있어. 아니에요. 핵심을 구성 요소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의 세 번째 약점 그리고 그에 대한 학습 전략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우리 함수라고 하면 막연하게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죠. 생각보다. 함수라고 하면 막연한 부담감, 함수에 대한 본질적인 그 요소에 대한 그 무지의 세계?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여러분들이 여기가 단절돼 있어. 함수는 양대산맥이 식과 그래프야. 함수는 양대산맥이 식과 그래프인데 우리 친구들은 함수라고 하면 전부 다 여기에 너무 몰입해 있어. 식을 주어진 상태에서 대입하고 계산하는 거에만 너무 몰입해 있고 그래프로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차 함수다 딱 나오면 fx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것만 머릿속에 먼저 시작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식을 계산하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어. 섹션이. 근데 여긴 뭐지?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리는 도구가 있고 그려진 그래프를 활용하는 도구들이 있죠.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지금 이 틀 가지고 여러분들 교과서 목차 다시 읽어봐. 어디부터 읽어보냐면 수원의 첫 단원 뭐지? 지수 로그 함수. 맨 처음에 지수 로그 함수 식 그래프야. 그 다음에 뭐지? 그 뒤에 지수 로그 함수에 활용해서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나와. 삼각함수 돌이켜봐. 삼각함수의 식 그래프야. 그 다음에 뭐지? 삼각함수에서 최대, 최소,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나와. 그리고 수투로 넘어가 보세요. 수투에 뭐 있지? 미분. 미분에서도 미분이 결국은 뭐냐면 3차, 4차 함수 그리고 미적분의 미분은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잖아요. 맨 처음에 미분하는 방법으로 식 나와. 그 뒤로 뭐지? 극대극소 그래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함수의 약점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프에 있어요. 그래프를 알면 함수의 약점이 해결된다. 문제는 뭐? 강사는 보는데 애들이 못 보는 그래프는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갖추게 하는 것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좀 구경해 볼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수투의 미분이다 하면은 이것만 남아있으면 돼. 우선 수투의 미분이다 이것만 1차적으로 남겨놓으세요. 머릿속에 3차 함수 그래프와 프라임 도함수 4차 함수 그래프와 프라임 도함수 이거 먼저 남겨놓으세요. 머릿속에 그래프 원리를 먼저 딱 잡아두고 다음 구경시켜주고 싶은 게 이 문제. 구경해보자. 선생님이 일부러 문제와 해설을 같이 붙여놨어요. 자,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을 거야.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3차 함수 나왔죠. 요것만 딱 놓고 보면 우리 모든 아이들은 뭐 먼저 생각하지? 3차 함수네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부터 시작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수능 기출이고요. 21번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요것만 딱 가지고 너희들 머릿속에는 식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 해설 봐봐. 딴 거 구경하려는 게 아니라 해설 봐봐. 해설을 보면 스텝 A랑 스텝 2 어떤 차이가 있니?
스텝 A에서 그래프 먼저 쫙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래프야. 스텝 1이 그래프였어. 수능은 이거야. 스텝 1 그래프였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고 났더니 스텝 2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제서야 식을 만들잖아. 식을. 이거 구경되죠? 그러니까 너희들 벌써 관점을 바꿔야 되는 지점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 뭐야? 함수가 나와서 식을 먼저 할 것인가? 그래프를 해석해서 식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프 해석하고 나중에 식 만들어라. 하나만 더 볼게요. 함수의 약점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 또 뭐야?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죠. 문제 나머지는 안 본다고 치자. 아직 모르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죠. 4차 함수 딱 하니까 머릿속에 또 뭐야? x의 4제곱 더하기 bx, ax의 3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막 이러잖아. 미지수 4개나 해야 돼? 아니야. 뭐죠? 첫 번째 스텝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어쩌고저쩌고 식 세워준 게 아니야. 여기 식 세워준 게 아니라 얘네들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네들. 그래프 그려주고 이제 식 세우자 이러잖아. 그래프 그려주고 조건 해석해서 그래프 그려주고 식 세우면 한 줄 만에 그냥 나오죠. 식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식은. 여러분들의 공부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프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아시겠어요? 함수의 약점은 그래프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됐고요. 이제 조건 누락의 약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세 번째 약점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조건 누락의 약점인데 사실 조건 누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야 미지수 3개야? 조건 3개. 그럼 미지수 3개인데 현재 내가 2개까지밖에 못 찾았어. 그럼 뭔가 하나 덜 찾은 거지. 그것만 찾으면 돼.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인 거에 있고 숫자의 조건이 뭐냐면 양수다, 자연수다, 음수다, 실수다 이런 멘트들. 단서에 보면 뭐뭐뭐는 0보다 크다, 뭐는 0보다 작다. 그런 거를 동그라미 친 연습을 하세요. 지금 여기서도 동그라미 쳐놓을 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로 나왔잖아. 우리의 제일 궁금한 건 뭐지? 최고차항 계수 너는 양수냐 음수냐 궁금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벌써 나눈 게 뭡니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요거 빨간색만 딱 동그라미 쳐놓을 걸 그랬네요.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조건 누락의 약점을 해결하는 전략은 뭐라고?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일 때 경우의 수를 나누는 생각, 습관, 그리고 숫자의 조건, 그리고 단서에 아직 내가 찾지 못한 게 무엇이 있는지 요거 보는 겁니다. 조건 누락시키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킬러인데 킬러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킬러는 그리고 혼자서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킬러 출제 패턴을 선생님이 고민을 해보면 출제 패턴은 여기에서 딱 4가지가 있어. 3개념 복합 문제가 있고 개념을 기호화시키는 게 있고 기출을 반복시키는 게 있고 조건을 해석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 그럼 저런 4가지 내용들은 어떤 학습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당연히 개념서를 자주 읽습니다. 자주 읽어요. 개념서를 자주 읽어주셔야 되고 개념에 대한 만점 노트를 만듭니다. 개념 만점 노트를 만듭니다. 그 만점 노트는 역시 다양한 수업들을 통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어. 만점 노트. 그리고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부터 볼게요. 자, 개념을 기호화시켰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걸 좀 볼 수 있어. 뭐냐. 간단하게만 볼게요. 극대극소를 판정하죠. 극대극소를 판정하는데 여기에 어떤 기호가 있냐면 프라임이 0이면서 양에서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그 다음에 더블 프라임 변곡점에 대한 판정은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뀌면 여기에 네모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개념서거든요. 바이블에 나와 있는 개념서거든. 근데 여기에 기출이 있죠.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면 이라는 거 여기에 기호화돼 있죠. 더블 프라임이 곱했을 때 0보다 작아? 곱해서 0보다 작으면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가 플러스 부호가 변했죠. 여기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죠. 0보다 플러스 0보다 마이너스 0보다 플러스가 오른쪽 0보다 마이너스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곱했을 때 음수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프라임의 부호 변합니다. 개념서 옆에 이런 것들을 끼워 놓는 거예요. 개념에서 계속 이것이 개념이 기호화돼서 나오는 겁니다.
개념서를 자주 읽어주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 이 기호가 요거 나타내는구나. 이거 볼 수 있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다음 또 하나는 개념을 기호화시키는 것도 있는데 이제 요거는 계산의 함정이라고 좀 선생님이 제목을 지어놨는데 요 부분이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속성을 공부를 하게 되면 얘가 연속이라고 했을 때 그냥 1퉁 집어넣고 퉁 집어넣고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개념서를 읽으면 개념서도 좀 따올 개념서를 읽으면 뭐냐면 작은 게 좌극한 큰 게 우극한 좌극한 우극한이니까 리미트를 붙여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평소에 문제집 풀 때는 그냥 1만 넣으면 되는데 요 문제는 그냥 0만 넣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개념을 기호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서를 공부해 주시길 바라면서 요 예제는 설명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좀 예제를 좀 많이 뽑아서 빨리빨리 얘기를 할게요.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죠. 기출의 반복성입니다. 기출의 반복성. 그냥 눈으로만 빨리 봅시다. 이 문제 뭐냐? 작년 수능 2020학년 수능 나형의 21번입니다. 요 모양 보이시죠? 21학년 4월 30번입니다. 모양 보이시죠? 모양이 거의 똑같죠? 기출이 반복됩니다. 21번이었던 게 30번으로 나옵니다. 반복되고 있고요. 반복성은 좀 많아요, 예제가. 수능에 29번이었습니다. 29번인데 여기에 모양이 좀 비슷하죠? 요 모양을 보세요. 모양하고 이 모양을 보세요. 굉장히 비슷하죠? 기출의 반복적인 거. 그럼 기출의 반복성이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출제 원리의 반복성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출제 원리의 반복성.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 명심하세요. 수능은 100분 안에 30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 내신은 50분 안에 20문제를 푸는 겁니다. 뭐 해야 되죠? 한 문제당 생각할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보자마자 딱 튀어나와서 이거 적용해야 되나?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킬러에 대한 학습으로 마무리로 얘기하고 싶은 거 좀만 더 본 다음에 얘기합시다. 좀 얘기가 꼬였네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 좀만 더 구경해 볼게요. 자, 2018년 6월 비슷합니다. 요거 보세요. 모양만 좀 보세요. 모양 비슷하죠? 여기 보세요. 모양이 비슷하죠? 그리고 뭐 인테그랄 막 있잖아요. 모양 비슷하잖아. 둘 다 30번이었어요. 비슷한 모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출의 반복성이고요. 조건의 해석력인데 자, 보통 조건 다섯 번째 킬러 학습 전략 안에서 조건의 해석력으로 신유형이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개정된 교육과정의 연계교재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칸이 모자라서 한 문제를 덜 넣었는데 올해 2020년 치러졌던 6월에 21번 모양 비슷하죠? 이게 수능 특강의 레벨 3에 있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유형 자체가 지난 4, 5년 동안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수능에서 나왔던 게 이 유형은 2011학년이 마지막이었는데 올해 이게 다시 한번 강조돼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신유형 문제는 바로 연계교재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킬러 학습 전략을 마치면서 자, 이제 킬러 학습 전략까지 얘기를 했는데 킬러 학습만 좀 세 마디만 더 붙이면은 이거예요. 강사인 나도 킬러 문제 보면은 보자마자 딱 떠오르진 않아요. 그럴 때 뭐를 하느냐? 내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랑 연결될까? 두 번째, 비슷한 기출 뭐 있었지? 세 번째, 여기만의 좀 새로운 해석이 뭐가 필요하지? 조건을 봐야지. 이런 세 가지 그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킬러 문항을 맞추러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머릿속에 개념서가 바삭하게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기출이 바삭하게 있어야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한 문제당 3분 30초에서 6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출에 대한 빠삭한 공부, 요 두 가지예요.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하고 기출을 빠삭하게 공부해 놓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5대 포인트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까요? 5대 포인트. 계산의 실수, 그래프, 계산의 실수, 도형, 그래프, 조건의 누락, 킬러, 이런 5가지 학습에 대해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상으로 5대 포인트 약점과 해결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